이번 주에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논란 여전히 뜨거웠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는 홍범도 함의 이름을 변경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박근혜 정부 때 99년도에 명칭을 단 건데요.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서 잠수함 개명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총님 생각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국방부 차관께서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1999년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답변을 하시라고.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개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중요하죠. 생각합니다.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잠수함의 명칭을 개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일은 당연히 저는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좀 사그라들기도 전에 함명 변경까지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거든요. 왜 이때 이런 얘기를 또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지금 홍범도 장군의 이제 흉상은 국방부는 그대로 존치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것은 이제 이전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군의 엘리트 장교들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장소 재배치 문제는 저는 그거는 군 당국과 육사가 결정할 문제고 또 저는 거기 정신에 걸맞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잠수함 문제, 그러니까 잠수함 한 명이 이제 말하자면 보수 정권 당시에 지금 95년으로 질의됐지만 실제로는 2015년에 아마 진수가 됐을 겁니다. 10년에. 그래서 이제 그때 하면서 홍범도 함이 됐는데 왜 같은 보수 정권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느냐가 이제 기동민 의원의 질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저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한 명을 바꾸는 거는 뭐 그동안 없었던 것일 뿐이지 저게 그야말로 국제법에 뭐 적용돼 있거나 저것이 불문율처럼 바꾸지 않는다 해서 적용되는 그런 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홍범도 장군의 이 이름이 논란이 되고 지금 흉상까지 이전되는 와중에 어떤 잠수함 한 명에 적에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군의 정체성, 우리 군의 사기, 혹은 우리 군이 이제 국가를 보유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그런 이제 집단으로서 예컨대 정체성 문제가 이제 마련되고 그다음에 그 함의 이름을 볼 때 느꼈던 군인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말하자면은 불변성을 가진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연성에 검토해야 되고 다만 이제 저는 군 내에서 좀 말하자면 아무리 군이 좀 폐쇄적인 집단이라 할지라도 좀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는 개정하는 거는 국방부가 결정한 문제고 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치 뭐 불가역의 문제처럼 한번 생겼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왜 되돌리냐? 그거는 독재 정권이나 하는 것이고 망한 나라는 하는 것이라고는 그 질이 두 가지 세계사적으로 있는 사례가 그 두 가지뿐이 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말하자면은 정말 이렇게 말하자면 선택을 요구하는 저런 질문들은 총리가 저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흉상 이전이 있었으므로 잠수함 한 명에 대한 이전 개명 문제도 저는 충분히 검토해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역사 문제인 만큼 굉장히 좀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들이 과연 그렇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성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전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가진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따서 잠수함 이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원으로 가입했을 때하고 1950년대 이제 북한이 우리를 남침을 했을 때 우리가 알던 이른바 공산당하고는 개념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 치하에서 미국이나 이런 하와이나 이런 쪽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뭐 이승만 박사 같은 분들도 계셨고 만주나 간도 뭐 시베리아 이렇게 카자흐스탄 지금의 카자흐스탄 이쪽 지역에서 러시아 쪽이었죠. 소련 체제였죠. 그 당시에 항일 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전혀 문제 안 됐어요. 미국에서 하든 뭐 소련 땅에서 하든
일단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가 빨리 독립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이 시점에 와서 다시 논쟁이 되는가, 문제가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좌익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실제로 많이 계셨죠. 근데 많았죠. 예, 세 가지 정도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특히 6.25 전쟁 때 확실하게 북한 아니면 중공 편에 섰던 분들, 독립운동가였지만 예, 그쪽 예, 편에 섰던 예. 분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뭐, 월북하신 분들도 네, 있죠. 예. 월북한 사람도 있고 뭐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예. 이런 사람을 우리가 우대할 수는 없겠죠. 그건 뭐 예. 확실히 북한에 섰고 대한민국의 적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싸웠던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는 좌익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만 광복 이후에 특히 6.25 때 확실하게 대한민국 편에 서서 싸웠던 분들. 여기는 당연히 우대를 해드려야죠. 그 세 번째 부류가 좌익 계열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방 이전에 적어도 6.25 전쟁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홍범도 장군 홍범도 같은. 장군을 비롯해서 김재진 장군 뭐 많이 계시죠. 저는 이분들은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 6.25 전쟁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해방 특히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때는 시대 상황상 독립운동을 하면서 좌익 계열에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어떤 민주공화국을 하다가 나라를 뺏긴 게 아니고 왕정을 하다가 나라를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독립을 이룬다면 어떠한 형태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게 제각각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만 홍범도 장군이나 김재진 장군 다 예우를 해드리는 건 확실히 맞는데 다만 그 흉상의 위치가 사관생도들의 교육 장소인 육사가 적절하느냐 이거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저는 잠수함의 개명은 조금 더 이상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실익이 없는 일 아닌가.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판단이 내려졌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해방 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문제 삼는 거는 당시 시대 예. 상황을 보더라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육사의 시작 뿌리를 어디로 봐야 됩니까? 이게 신흥무관학교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6.25 전쟁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부터 하는 거다. 아니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강점기 하에 있을 때 독립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우리 신흥무관학교를 모태로 본다면 홍범도 장군의 문제도 뭐 이렇게 크게 논란 없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정이 실시될 때 군사영어학교라고 하는 모태가 시작돼서 그 군인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육사로 굳어졌는데 이제 6.25 전쟁으로 예, 봐야 예, 되는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출발을 19년 3.1절을 비롯해서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4월 13일 날 거기에서 임시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시정부의 국가 체제까지 헌법까지는 이제 다시 9월 달에 예.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1919년이었고요. 이 1919년부터 해서 1년 뒤에 1920년에 바로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에서 대첩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첩을 이루는 과정에 주요하게 참여했던 그 전에 1908년이나 7년에 했던 어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대한독립군을 만들고 거기에 총사령관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 주요한 간부들이 나왔던 게 이제 신흥무관학교였고 유해영 선생님이 그래서 홍상의 가운데 계신 거고요. 육사에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뿌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군, 즉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공산주의자와 싸우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독립되는 과정에 같이 했던 거고 당시에 소련은 미국과 영국과 동시에 연합군이었고 우리의 적은 당시에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아서 육사라든 이런 대한민국의 국군의 주요 간부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당연히 1919년 민주공화국의 출발부터 해서 신흥무관학교로부터 연결되어 왔던 이것을 당연히 찾아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그 이후에
군사영어학교에 대거 들어온 사람이 당시에 만주군이나 일본 육사 출신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에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친탁 반탁이 나눠지면서 반공의 바람이 불면서 그분들이 대부분 축출돼 나갔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뿌리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뿌리가 만주군과 일본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을 역사를 가져오면서 이제 그의 하나의 뿌리가 만들어진 이 과정에서 갑자기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산을 철거하고 군함의 이름을 바꾸고 이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해야 되고 저기 해군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해군이 올바른 거고 한 총리가 잘못된 거죠. 짧게 한마디만 여쭈고 근데 이 얘기 왜 나온 거예요? 이 홍범도 흉상 얘기를 누가 처음 꺼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엔 좀 대단히 서툴러요. 누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방부가? 지금 정부가 지금 정부에 왜냐하면- 여권 목소리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지난 정부 같으면 만약에 뭐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영화를 이용합니다. 영화? 네. 아니 그 있잖아요. 영화에서 아주 멋있게 그려져요. 그러면서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 어느 배우가 연기했던 저 역할이 김원봉이래. 뭐 이런 얘기가 한참 떠돌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김원봉이 우리 국군의 뿌리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잖아요. 일종의 잘 짜여진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가거든요. 근데 김원봉을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한 거는 정말 억지였고 무리수였습니다만 그게 일시적으로라도 통할 만한 어떤 저변의 문화적인 이것을 깔아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건 약간 뭐랄까요. 이게 방금 질문하신 대로 뜬금없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스킬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짧게 좀 예, 먼저 예.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해방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건국의 그러니까 우리 정부 수립의 방점을 둬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경제가 이게 어려운데. 약간 이 논쟁이 퇴행적인 예. 게 사실 이제 우리 체제 경쟁은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위상받고 대접받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역사 논쟁이 좀 진보가 지향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진전보다는 자꾸 퇴행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지만 저는 홍범도 장군의 이런 논란들은 이제 좀 종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전혀 사실 국익에 도움이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종식하시죠.